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조절효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 강의가 올라간 거고요. 네, 오늘은 조절효과 분석 방법과 과연 조절 변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차시인 14주차 차시에서는요, 매개 효과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리고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실습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매개 효과랑 조절 효과를 좀 쉽게 볼 수 있는 SPSS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조절 변수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 살펴봐야 될 텐데요. 조절 변수라는 이야기 자체가 생소하실 테니까, 그죠? 일단 이제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수월하실 텐데, 얘가 우리 앞에서 배우셨죠? 독립 변수고, 자, 이 독립 변수의 영향을 윽 하고 화살표로 받는 애가 종속 변수입니다. 그죠? 이 일반적인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가 있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분석이었었습니다. 그 일반적인 회귀 분석이. 그죠? 그래서 독립 변수가 1단위 증가할 때 종속 변수가 과연 몇 단위 증가하는가 혹은 몇 단위 감소하는가, 그리고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 유의미하지 않은가, 그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게 회귀 분석이었었고 인과관계 분석이다 라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이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기각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베타 값이 광고 태도가 1만큼 증가할 때 브랜드 태도의 베타 값이 0.832만큼 꽤 많이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P 값은 0.000으로 채택이 되는 경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 회귀 분석의 복습이었죠. 그죠? 여기에 보시면 희한한 애가 하나 낑겨 있어요. 그죠? 보시면은 관여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화살표 꼬라지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화살표가 화살표 사이를 찌르고 있어요. 그죠? 이거를 그냥 1차원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어떤 의미일지. 자, 광고 태도가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 영향력을 관여도가 조절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관여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독립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이 라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텐데, 예를 들어 관여도가 높은 집단은 베타 값이 더 높아지고 관여도가 낮은 집단은 베타 값이 더 낮아진다. 그리고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하면 조절 효과가 있다. 관여도에 조절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반대라면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조절 효과가 없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말 그대로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변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여기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에서 이 두 변수 간의 관계의 방향, 그리고 혹은 둘 다일 수도 있고 이제 둘 중 하나일 수도 있어요. 강도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를 우리가 조절 변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관계의 방향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관여도이기 때문에 조금 감이 잘 안 오는데 여기에 조금 센 변수를 하나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광고에 나오는 모델에 엄청난 안티야, 안티 여부를 딱 집어넣으면 안티인 사람은 이게 아예 마이너스로 확 돌아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변수를 갖다 넣으면 이제 관계의 방향 자체를 조절하는 그런 변수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조절 변수는요, 질적 변수도 우리가 조절 변수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수량 변수는 양적 변수입니다. 약정 아니고 양적 변수도 우리가 조절 변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간단하게 조절 변수를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그거는 통제 변수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보겠다라는 거죠. 통제 변수로 많이 사용을 하고, 요즘은 이제 워낙에 마케팅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돼 왔다 보니까 이런 매개 변수나 조절 변수를 좀 괜찮은 걸 많이 찾아줘야 될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됐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고도화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조절 변수나 매개 변수를 반드시 사용하는 좀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고도화된 변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단순한 질적 변수들보다는 적어도 5점 척도, 등간 척도 정도로 우리가 확인이 된 그런 변수들, 양적 변수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조절 변수를 보는 경우가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실제로 졸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통 이런 이제 양적 변수로 된 그런 변수들로 측정이 된 그런 측정이 된 변수들로 조절 변수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즉 조절 변수가 개입을 함에 따라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수의 기호가 달라지거나 크기가 달라지면 조절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뭐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조절 효과 같은 경우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혀 어렵지 않으신가요?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 모형을 작성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조절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요, 그 통계 분석이라는 것은 항상 가설보다 뒤에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조절 변수도요, 결국은 가설화 시켜가지고 처음에 연구 모형을 그릴 때부터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조절 변수라는 것을 또 찾아내려면 뭔가 그래도 조절 효과가 있을 만한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또 기존에 검증이 됐었던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조금 이제 좀 머리가 아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절 변수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여기 또 선행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파일럿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셨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할 때 조절 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넣어놔서 뭔가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그냥 여기 자료가 잘 되어 있어서 칠판 그냥 패스할게요. 자,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막 연구 모형부터 해가지고 막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 시간 때우기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 바론 앤 켄이라는 분들은 매개 효과하고 조절 효과와 관련된 논문에서 거의 바이블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논문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들에 따르면 이제 이런 경우에 조절 변수가 개입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 간의 관계가 원래 내가 열심히 공부했었던 그런 선행 연구들, 선행 이론들이나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방향과는 달리 예상보다 훨씬 낮은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뭔가 조절하는 가운데에 어떤 역할을 하는 애가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독립이 종속에 영향을 미쳐야만 하는데 이 데이터에 어떤 뭔가 다른 변수들이 있어가지고 이 조절 변수 때문에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절 변수 일만 한 것을 이렇게 개입을 시켜주면 해당 조절 변수가 들어갔을 때 채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관계 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개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조절 변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논문의 연구 모형을 만드실 때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시면서 미래 연구 방향이라는 거, 그 퓨처 리서치라고 되어 있는 해외 문헌 같은 경우에 그걸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이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의 관계가 한계가 기각이 됐는데 이거는 선행 연구에서는 모두 채택이 됐었다. 근데 내 연구에서만 이렇다. 근데 내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혹시 조절 변수가 개입이 됐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변수가 여기에 개입이 될 수 있을지, 개입이 될 수 있을 만한 변수를 해당하는 독립 종속 변수에 대한 이제 서칭을 계속 하시면서 찾아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딱 마지막에 해당 조절 변수가 맞았다? 해당 조절 변수가 그 논문에서 그 독립 종속이 기각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라고 한다면, 그걸 찾아냈다? 라고 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를 여러 번 했는데 일관적이지 못한 결과가 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 혹은 어떤 표본에서는 관계가 있다가 또 다른 연구에선 데이터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표본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표본에서는 갑자기 관계가 없다라는 형태로 나타났을 때 조절 변수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100개의 표본을 각각 받아가지고 연구 1번, 연구 2번을 했는데 이 100개에서는 예를 들어서 뭘 한번 해볼까? 남자가 많았고 간단하게 해볼게요. 연구 2번에서는 여자가 많았다. 그런 경우 이 연구 1번에서는 A가 B에 미치는 게 채택이 됐는데 연구 2에서는 기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성별이 조절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건 좀 쉬운 케이스고 이거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을 보고 한번 트라이를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양적 변수들인 경우, 그러니까 뭐 선호도라든지 이런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명목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심리적인 척도들이 가운데 개입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찾기가 쉽지는 않죠. 그럴 때는 선행 연구들을 잘 디벼 보셔가지고 괜찮은 조절 변수를 찾아낼 필요성이 있으신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어떤 경우에 조절 변수를 사용하면 되냐면 명백한 이론적 근거에서 제시됐었던 그 가설이 제대로 지지가 안 되거나 아니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관적이지 못한 결과를 산출하는 경우, 그럴 때 조절변수를 사용해서 이게 조절변수가 역할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이런 옳지 못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찾아낸다? 그러면 유레카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조절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데요. 일단 회귀 분석을 이용한 방법도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단을 나눠가지고 R제곱의 변화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잔차 평균 제곱이라는 걸 이용해서 2개의 회귀식 개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3번째 방법은 독립변수랑 조절변수를 곱해서 만든 이제 상호작용항 혹은 조절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독립변수로 해가지고 종속변수에 대한 위계적인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3번째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실습을 할 때도 3번째 방법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고 이제 3번째 방법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그러면 조절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조절 효과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일단 정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조절 회귀 분석을 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냐면 회귀 분석에서 하는데, 우리 앞에서 회귀 분석 배우셨죠? 거기서 하는데 독립 변수하고 그리고 조절 변수로 사용된 변수에 곱하기 항을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을 돌려가지고 그렇게 새로 투입된 조절 변수항 혹은 이거를 상호작용항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증해서 조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조절 회귀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본다면 경로 C가 유의하면 조절 변수는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경로 A, 경로 B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조절 효과 분석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작용항이라고 부르는 이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의 곱셈항, 이것의 유의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위계적 회귀 분석 형태로 차례차례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실습하면서 다시 보시면 되니까요. 여기서 자세히 보지는 않을 건데 몇 가지 키포인트만 좀 집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값을 냈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종속 변수는 무조건 냈어야 됐고 독립 변수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독립 변수 전체를 한꺼번에 집어넣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을 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차피 그 상관관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을 냈어야 했으니까 독립 변수는 평균이 자동적으로 내져 있겠죠. 그러면 우리 그 조절 변수는 어떻게 처리하냐? 조절 변수도 평균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평균 점수를 내거나 아니면 이제 합계를 이용해 가지고 단일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요인 점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인 점수는 그 요인 분석 돌리면서 있잖아요. 요인 분석 돌리면서 점수 저장하기라고 하면은 점수가 자동으로 변수로 저장이 되는데 걔도 평균이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결과가 조금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그냥 평균 점수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평균을 내야 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선행해서 이거요. 자, 조절 변수가 신뢰성 및 타당성 등에서 문제가 없음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조절 분석이라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새로 배우시는 이제 상황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텐데 과거에는 그냥 추가 분석이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절 변수는 아무거나 써도 그냥 일단 되면 재수고 안 되면 그냥 뭐 날려도 되는 그런 변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 연구 자체가 조금 고도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 조절 변수라든지 유의미한 조절 변수라든지 매개 변수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좋은 변수를 써야 되겠죠. 좋은 변수란 무엇이냐? 신뢰성과 타당성이 잘 확보된 변수가 좋은 변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조절 변수도 똑같이 변수이기 때문에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다른 변수들하고의 신뢰성 타당성을 할 때 조절 변수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요인 분석할 때 조절 변수도 같이 들어가야 되나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따로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따로 돌리게 되냐면 선생님들께서 뭐 학위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학술지 논문을 찾아보시더라도 조절 변수는 따로 요인 분석을 돌린 것들을 꽤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독립 변수하고 조절 변수하고는 어느 정도 유사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 많이 있냐면 결국은 독립 변수가 조절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애잖아요. 그렇다 보니 독립 변수의 힘을 강하게 해주거나 약하게 해주거나 혹은 뭐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변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일종의 다른 독립 변수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해당 독립 변수랑 같은 변수일 수도 있는 거고 측정 문항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사람들이 응답을 할 때 보면 결국은 같은 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유사할 수 있는 변수를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신뢰성과 타당성이 결여돼 버리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기 아주 쉽고요. 그리고 그보다도 선행해서 요인 분석에서 잘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고려해야 되겠어요? 설문지 만드실 때, 그리고 설문지 만드는 것보다 애초에 변수 설정할 때 잘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분석에서는 신뢰성 및 타당성 이게 잘 구축이 되었는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성 타당성 확보돼야 된다. 그리고 평균 내야 된다. 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게 독립 변수하고요. 조절 변수 간의 상호작용항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를 서로 곱한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의 평균 점수를 서로 곱한 새로운 변수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조절 효과를 확인하는 이제 키 변수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것을 이제 일단 킵해놓고 영향이 있다 킵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독립 변수하고요 독립 변수하고 그 다음에 그 조절 변수 그 다음에 독립 변수 조절 변수를 곱한 항 그러니까 상호작용항 이 세 개를 몽창 독립 변수로 집어넣고 이것을 이제 종속 변수와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칠판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들. 자 보세요. 독립 변수 평균, 그 다음에 조절 변수 평균,
그리고 독립, 조절 변수 간의 상호작용항,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독립 변수로 넣고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보셨던 그 그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독조? 웃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들, 독립 변수들끼리는 서로 간의 영향력을 좀 주고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 이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를 곱한 이 상호작용항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유의미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립 변수랑 조절 변수가 상호작용을 해서 종속 변수로 가는 이 경로를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막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런 게 실제 유의미하면 이런 애들의 영향력을 얘가 다 빨아들일 거고, 그래서 독립 변수의 영향력은 줄어들 거고, 그죠? 얘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기 이게 절차 공정성 통제성 지각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헷갈리시는 건데, 여기 이제 독립변수 조절변수 예시로 나왔었던 애거든요. 교과서에서. 우리는 지금 그 모형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건데, 이걸 지울까? 이걸 지우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얀색으로 지우고 위에다 엎었어요. 자, 독립변수, 조절변수, 그리고 독립과 조절의 곱하기 항을 독립변수로 하고, 그리고 종속변수를 넣는 그런 회귀 분석을 실시하는 겁니다. 네. 이랬을 때 조절항의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보는 유의수준 값이 굉장히 유의하게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R제곱 값이라는 게 또 나오는데, R제곱 값은 이제 설명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력이 높다라는 얘기는 독립 변수가 어쨌든 간에 세 개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 변수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R제곱 값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표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여기도 적혀 있듯이 이 독립 변수나 이 조절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는 게 아니고요. 조절항 혹은 상호작용항인 그 곱셈항의 개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반드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 게 뭐 기각됐다라든지 채택됐다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채택이 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네들 있잖아요. 독립변수라든지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상호작용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조절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구조방정식과 조절효과 분석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에이모스 할 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지금 짧거든요. 그러면 매개 효과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다 하시죠. 자, 매개 효과 분석에 대한 PPT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매개 효과 분석의 이론까지 나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실습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SPSS 프로세스 매크로 보시고, 그 다음 시간에 복습하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요 다음 시간에 싸그리 복습을 하고 마지막 시간에 프로세스 매크로를 봐도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선생님들께서 과제를 참 내셔야 되는구나. 과제를 내셔야 되니까 복습하는 거를 이제 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늦게 하시지 않게 성적 입력하고 정정 기간이요 1월 4일까지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만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되니까 제가 공지사항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그 전까지 들으실 수 있는 범위 안으로 제가 복습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매개 효과의 이론까지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선생님들 매개 효과 지금부터 보실 거고요. 자, 매개 변수의 정의부터 한번 보실게요. 매개 효과 분석이라는 거는요, A라는 변수와 C라는 변수 간의 인과관계 혹은 영향관계가 B라는 변수를 통해서 형성이 될 때 변수 B를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미디에이터 혹은 미디에이팅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미디에이팅 효과라고 부르면은 이거는 매개 효과 분석이구나 하고 들으시면 되겠고요. 모더레이션 혹은 모더레이팅 효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조절 효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학회에 가거나 하면은 매개 뭐 조절 이렇게 얘기 잘 안 하고
미디에이션, 모더레이션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요. 단어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 얘기가 그냥 글로만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A라는 변수와 C라는 변수 간의 인과관계 혹은 영향관계가 B라는 변수를 통해서 형성이 될 때, 그래서 B가 말하자면은 이제 중매쟁인 거죠. 그래서 A하고 C하고 직접적으로 친구는 아닌데 B가 가운데 낀 거야. B는 A랑도 친구고 C랑도 친구인 거야. 그래가지고 A가 B한테 영향을 미치면 B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C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런 경우에 이제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완전 매개하고요, 부분 매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완전 매개는요, 아예 A하고 C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A는 반드시 B를 통해서만 C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경우에 완전 매개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분 매개의 경우는 A하고 C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A, B, B, C 요 경로의 관계도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C한테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A가 B를 통해서도 C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경우 부분 매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매개의 변수라는 거는 가운데서 중매쟁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광고를 연구할 때 광고 태도가 구매 의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태도고 얘가 의도겠죠. 이때 브랜드 태도라는 애가 광고 태도랑 구매 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매개 변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많이 이때까지 검증이 됐었던 그런 변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광고에 대한 태도가 물론 구매 의도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브랜드 태도를 바꿔가지고 이제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보통 부분 매개가 되는 그런 변수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사례로 사회 규범이 개인 규범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 규범에 영향을 미쳐서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 네, 요런 것들도 이제 매개 변수라고 보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앞에서 보셨던 조절 변수 개입 상황과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가 개입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시 바론 앤 케니 이분들의 연구에 의하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가요, 이론이나 예상보다 훨씬 더 클 때 뭔가 이상하다, 가운데 누가 껴있는데 그걸 내가 간과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A라는 변수가 B라는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나는 한 뭐 0.125? 뭐 요 정도의 베타 값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 미친 듯이 막 베타 값이 막 1.000 막 이렇게 100% 영향이 있다. 막 1만큼 증가할 때 얘도 1만큼 증가한다. 막 100만큼 증가한다. 막 이랬을 경우 기존에 있었던 연구들은 요 정도밖에 영향력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내 샘플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라고 생각이 드시면 매개하는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생략되어서 그 매개 변수의 영향력까지 몽창 다 독립 변수가 가지고 B한테 원기옥을 쏘진 않았나, 이것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절 변수는 주로 독립 변수의 종속 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어떤 상황이나 개인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가, 즉 독립 변수의 영향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연구인 반면 매개 변수는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계층적, 인과적 영향, 즉 변수 간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에 관심을 두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절 변수는 독립이 종속에 미치는 그 영향을 강하게 해주거나 약하게 해주는 그런 변수였었잖아요. 근데 이 매개 변수라는 거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매개 효과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보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갑자기 분위기 가쁜 심야 라디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성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단순히 사랑이라는 것에 외모만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은 사랑에 영향을 미치는 건 외모보다 뭐 성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취향이 너무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매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이 독립변수 자리에 외모를 탁 집어넣고 종속변수 자리에 사랑을 탁 집어넣은 거죠. 이랬는데 외모 물론 중요하지. 외모 물론 중요한데 외모가 사랑에 미치는 영향이 막 미친 듯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외모 지상주의 세상인가? 그래서 개개인한테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거 응답한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봤는데 어라?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외모만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외모 외에 어떤 것들을 신경 쓰세요? 이런 걸 물어봐가지고 걔들을 여기다가 매개 변수로 집어넣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따뜻한 남자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속이 꽉 찬 남자 99.9 그래서 여기다가 마음을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러면 외모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요렇게 가는 이 경로도 채택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적절하게 매개 변수를 찾아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회과학에서는 특히 매개 변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사회과학의 현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잖아요. 가운데에 심지어 매개 변수가 2개씩 들어갈 수도 있고요. 3개씩 들어갈 수도 있고 직렬로 들어갈 수도 있고 병렬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매개 변수는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회과학에서는 특히 아무튼 간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 그리고 이 메커니즘 자체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잘 찾아내는 게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매개 변수에 관한 연구는 거의 필수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뭐 논문을 쓰신다면 매개 변수가 안 들어가면 오히려 왜 매개 변수를 안 넣었지? 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매개 효과를 회귀 분석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방법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절차 및 방법 한번 보실게요. 점포 이미지 얘가 독립 변수고요. 지금 만족이라고 나와 있는 애가 매개 변수, 그리고 충성도라고 나와 있는 애가 종속 변수인 겁니다. 보통 이렇게 삼각형으로 많이 그려져 있고요. 조금 더 복잡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가운데에 있는 애가 매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만족이 점포 이미지랑 충성도를 매개하는 변수라면 다음 4가지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냐? 요 4개의 방정식을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으시게끔 제가 칠판에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매개 모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귀분석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할 때 역시 위계적 회귀분석이라는 것을 실시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단계로 어떤 것들을 하시면 되냐면 독립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해야 합니다. 요 경로를 얘기하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독립변수가 매개 변수를 거쳐서 종속 변수로 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독립변수하고 매개 변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이 라인 자체도 성립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충족시켜줘야 될 거, 독립이 매개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거는 근데 아까 보셨던 바론과 케니의 분석 방법인데요. 나중에 그 프로세스 매크로 할 때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그리고 에이모스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을 회귀 분석에서는 반드시 충족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에이모스라든지 아니면 프로세스 매크로에서는 2단계는 생략해도 됩니다. 2단계는 충족이 안 돼도 돼요. 왜냐면 매개 변수라는 게 사실 그 완전 매개도 있을 수 있는 건데 독립 변수가 반드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라는 단계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때 매개변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해 볼 수는 있는데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아예 없더라도 매개변수라는 것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각자 따로 영향을 미치는 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바론과 케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매개변수가 없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변수의 영향력이 섞여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단계가 반드시 충족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귀분석으로 매개 효과를 확인을 하시려면 어쨌든 간에 이 두 번째 단계는 거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독립변수하고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해가지고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을 봅니다. 그리고 이때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하락하고 매개변수의 영향력이 채택이 되면 그러면 매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단순히 하락만 하고 채택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면 부분 매개, 아예 기각돼 버린다면 완전 매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끝. 간단하죠? 이렇게 세 단계로 회귀분석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로 회귀분석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위계적인 회귀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없죠.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프로세스 매크로 배우시거나 에이모스 배우실 때 물음표가 생기실 수 있는데 그 물음표 제가 해결해 드렸으니까 이제 물음표 가지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변수가 어쨌든 간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개변수가 투입됨으로 인해서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개변수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그 영향력을 일부 가져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매개변수도 힘이 있으니까. 이 독립변수들끼리는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렇게. 그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 게 매개변수가 힘이 세면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고요. 매개변수가 유의미하면. 그리고 이 줄어드는 정도가 굉장히 강해서 기각이 될 정도로 이 매개변수의 힘이 세다. 그러면 완전 매개. 그리고 이게 뭐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기각이 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매개 효과가 있긴 있는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분 매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간단스. 그죠? 그렇습니다. 뭐 여기에는 제가 설명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론이 끝이 납니다. 네. 만약에 제가 이걸 편집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모자란다면 네. 뒷부분은 조금 다른 걸로 메워야 되겠네요. 자, 어쨌든 너무 이제 머리 아픈 걸 오래 하면 안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실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